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제조하여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시킨 국제연합으로 현재 총 26명을 검거하여 그중 14명을 구속하였다. 건국 이래 두 번째로 큰 마약이 들어왔고요. 그 마약 가치가 수천억이 되고요. 갑툭튀 영등포 경찰서 마약팀도 아니고 뭐 경찰서 마수대도 아니고 갑자기 강력팀 형사팀에서 두세 명 특징 나올 수도 있는 되게 큰 사건이었고 서울청 마수대에서도 되게 부러워했대요. 수사에 매진하던 영등포 경찰서는 세관 연루 의혹이란 뜻밖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팔과 다리, 복부에 필로폰 4kg를 부착을 하고 더 충격적인 내용은 인천세관 직원들이 관복을 입은 상태에서 인솔을 해줘서 빼내줬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나 영화 같아가지고. 그런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던 수사는 벽에 부딪힙니다. 백혜령 수사팀을 멈춰서게 했거든요. 이건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엇인가에 압력이 존재했다.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데 엄청나게 위험한 사건이 됐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함을 밝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2023년 7월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 마약 관련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중국 조선족 마약 투약자인데 마약 이제 오고 싶다. 마약을 계속 구입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의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즉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수사팀은 제보자를 협박하는 이들의 행적을 쫓았고 일주일 잠복 끝에 중국 조직원들이 마약 20g을 유통하는 현장을 포착해 판매책들을 체포합니다. 마약 사범들은 검거가 되면 경찰에 이제 그 협조를 해줘야 나중에 이제 그 형량이 좀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도를 했었어요. 그거를 계속 추적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산에 있는 그 친구가 나온 거죠. 5kg, 10kg 이 정도 양을 관리하고 유통시킬 정도 되면 보스급이죠. 경기도 안산시 원곡로. 마약 두목이 활동하던 이 동네입니다. 안산 외국인 동네인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수소문을 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만한 정도의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그 유흥가 그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마약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뿌렸대요. 뿌리고 이제 마약이 중독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갈취하고 마약을 끊으려고 하면 그럴 때는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매우 공격적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다고. 마약 조직의 상선을 잡기 위해 수사팀은 다시 잠복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흥가 골목에서 박이란 두목급이죠. 그 사람을 마주치고 눈빛 마주치자마자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뒤쫓아가서 150m 정도 추적을 했고요. 거기서 현장에서 검거를 했고 필로폰 5.4kg을 압수한 수사팀. 마약 수사 전담팀도 아닌 강력팀에서 첩보로 수사를 시작해 거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내 평생 이제 이렇게 큰 거를 어떻게 더 해보냐 해서 열심히 이제 한 거죠. 직원들하고 같이 판매책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이걸 압수를 못했으면 이게 국내에 다 풀렸을 거 아니에요. 이후 영등포 경찰서는 백경정을 중심으로 강력팀의 마약팀을 합류시켜 팀을 확대 편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한국 조직도 검거를 하고 나니 똑같은 거예요. 10kg 정도를 누군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유통을 했습니다. 이렇게 10kg씩 뭉태기로 넘겨지는 조직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를 멈출 수는 없었죠. 윗선을 잡기 위해 추적 수사를 해나가던 중에 수상한 국제 택배가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서울 대림동의 어느 골목. 2023년 8월 마약이 들었을 거라 의심되는 상자가 한 세탁소 앞에 배달됩니다. 수사팀은 택배의 행선지를 쫓아갔다고 합니다.
마약 밀매인데 경찰이 붙거나 누가 붙는 거를 계속 보니까 던져놓고 바로 안 가져가거든요. 저 같으면 요 앞에서 차에서 기다리지 않고 저쯤에서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옥상에서. 어디에서 보고는 있어야 돼요. 마약 소량이 사라져도 조직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 주진우 기자는 마약 유통에 치밀한 작업이 있었을 거라 말합니다. 범죄자들이 좋아하는 게 일방통행 있잖아요. 일방통행. 이런 길은 이 골목을 잘 아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끼고 있어. 도주로는 제대로 확보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 물건도 잘 보고 도망가기도 좋고. 전문가가 매우 고심해서 고른 장소인 거는 분명합니다. 마약이 든 택배 상자는 대림동의 여러 장소를 거쳐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은 최종 종착지가 평범한 주택가의 어느 빌라라는 것을 파악합니다. 이제 트럭 포토차가 이제 와가지고 이만한 이제 상자를 이제 3개 정도 그걸 이제 막 실어주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그거 거기서 이제 똑같은 상자를 또 반출하고 그런 게 또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있다. 서울 한복판에 거점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말레이시아 보스가 국제 화물로 보내주는 이 마약을 유통을 시켰는데 충격적이었고, 한 여성이 마약으로 보이는 검은 봉지를 양손에 들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 1층에서 어떤 이제 그 외국인 여성이 물건을 이제 전달하는 그 영상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외국인 여성 2명은 소분한 마약들을 국내 판매책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에 검거된 말레이시아 여성 위나와 캐린스. 그들은 말레이시아 총책이 보내온 마약을 관리해왔다고 합니다. 물건을 더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상선이 모르고 있으면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건을 좀 더 보내줘라 했더니 감형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2사람은 잡힌 것을 숨긴 채 총책에게 마약을 더 보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말레이시아 총책이 국제 화물로 보낸 택배 4개가 캐린스와 위나의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수사팀은 바로 택배 상자를 열어 확인해봤습니다. 상자 안엔 나무 도마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이런 상태로 들어왔다가 순간 열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루트라고 계속되면 바로 물고. 이들은 가지고 있던 전기톱으로 나무 도마를 자른 후 목공용 끌로 도마 가운데를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하얀 가루가 나옵니다. 필로폰 약 200g. 하나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4 hours. 2 boxes. 2박스 작업하는 4시간. 수사팀은 필로폰 약 20kg을 압수했습니다. 연이은 밀반입 선곡으로 자신의 차 있던 말레이시아 조직은 100kg을 한 번에 보내려다 수사 낌새를 알아차리고 항만에서 선적 중이던 화물을 즉시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진짜 필로폰이 그 정도 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아찔한 거죠, 사실은. 그 정도 양이면은 사실은 유통 단계에서도 조금 더 편하게 이제 필로폰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폐해는 정말로 심각한 거죠.